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미국 남부군 사령부가 파나마 운하 장악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의 옵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우선 첫 번째 옵션은 기존의 파나마 보안군과 미군 사이에 맺어져 있는 군사협정을 개편하는 것인데, 추측컨대 그것은 파나마 보안군의 평시 작전권과 명령권을 미군이 갖는 것으로 군사협정을 개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군이 무력으로 파나마 운하 지역을 점령을 해서 미군을 계속해서 주둔시키면서 파나마 운하 지역 전체를 미군 기지화하는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NBC 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Trump White House has asked U.S. military to develop options for the Panama Canal, officials say. 트럼프의 백악관이 미 군부의 파나마 운하를 장악할 옵션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국방부 관리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미 남부군 사령관인 엘빈 홀지 제독은 13일 날 이 초안 전체를 미 국방장관인 핏 헥세스에게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핏 헥세스 국방장관은 다음 달 4월 달에 파나마를 방문해서 파나마 대통령을 면대할 것으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지금 미 국방부 관리들에 의하면은 어떠한 작전을 미국이 전개하느냐는 파나마가 군사협정의 개편을 어느 수준까지 동의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파나마 보안군과 미군 사이의 군사협정을 맺는 것에 성공을 한다면은 굳이 파나마를 침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파나마의 그 미군의 무력 사용, 군사 침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인 파나마 운하의 그 완전한 미국의 재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미국이 무력으로 파나마 운하를 접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미국이 무력으로 파나마를 침공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달 말에 3월 29일, 30일 댈러스에서 강연을 합니다.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바뀌는 미국의 외교 정책. 이것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할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파나마에게 강력하게 나오느냐. 그동안 마이클 심 TV를 쭉 애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1904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14년도에 1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고, 여기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것을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역을 미국 영토화했어요. 여기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인디안들이든 그 파나마의 현지 주민들도 미국 시민권을 줬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도에 이것을 파나마 정부로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3년간의 인수인계 그 트레이닝과 작업을 통해서 19
99년도에 실제적으로 넘겨줬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운영권 자체를 팔았습니다. 외국에. 홍콩 국적의 CK 허치슨이라는 회사가 파나마 운영권을 샀는데, 이게 홍콩 국적이다 보니까 그 뒤에는 그 중국 공산당 힘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쭉 보고 있다가 중국 공산당이 이 CK 허친슨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하청업체라든가 중국 기업들이 파나마에 들어와서 이 운하와 관련된 많은 그 공사, 납품, 하청 이런 것을 전부 다 거의 다 중국계 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게 줬지 중국에게 준 게 아니다.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을 하자마자 첫 번째로 간 곳이 파나마입니다. 그래서 파나마 대통령과 만나서 그때 더 이상 파나마가 현재 수준의 중국과의 그 협력이라든가 파나마 내에 중국의 활동과 중국의 존재가 현재 수준으로 머무는 것은 미국이 인정할 수 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미국은 이제 비난을 합니다. 미국이 강제로 압력과 힘을 이용해서 파나마를 윽박질러 가지고 파나마에 우리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는 것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파나마에 원조를 하고 파나마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미국이 강제로 방해를 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왜 이렇게 파나마 남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군사적인 옵션을 쓸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느냐. 근데 미국은 파나마에 그 군사적으로 파나마를 침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7년도에 카터 행정부가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로 넘겨주기로 한 이 조약을 할 때 운하가 중립적인 그 상태가 아니라 어느 나라나 파나마든 또 외국이든 어떤 특정 국가의 영향권으로 들어간다거나 그 완벽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위험으로부터 이 운하를 방어할 그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방어할 권리를 미국이 갖는다라고 사인을 한 조약 하에 이 운하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파나마 운하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1989년도에 당시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막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파나마를 미국이 무력으로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파나마의 최고 지도자는 마뉴엘 노리에가 장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 최고 지도자였죠. 마치 북한과 똑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그 수상이 아니에요. 내각 수상이 북한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의 직책은 국방위원장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마뉴엘 노리에가도 그 국방위원장 같은 최고 지도자였고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실제적인 대통령인 거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파나마를 침공해서 이 마뉴엘 노리에가를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수십 년형을 때려서 미국 감옥에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몸이 쇠약해서 거의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현재도 미군이 항시 한 200에서 300명 정도가 파나마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200~300명의 파나마 주둔 미군은 완전히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파나마의 그 정부가 파나마도 군이 있는데 그게 무슨 정규 이런 군이 아니라 보안군이라고 할 정도로 조그마한 그런 군이에요. 그래서 파나마에 혹시 내란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해진다거나 또는 인서렉션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어떤 무슨 뭐 마약 그룹이라든가 조그마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힘이 세져서 치안이 불안해지고 하면은 파나마군과 함께 특수전을 하고 파나마의 군 작전을 리드하는 이런 미군들이 항시 200에서 3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테이션으로 순환 배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대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정식으로 큰 군대가 주둔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것을 확장을 해서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마 늘릴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파나마하고 딜링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군사협정의 평시작전권이나 명령권을 미국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군사협정이 개편이 돼도 아마 미국의 이 군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방부하고 회의에서 지난주에 파나마에 미군을 주둔시켜서 미군의 힘을 완전히 과시할 그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만약에 파나마의 파나마 보안군과 미군 사이에 현재 군사 협정이 미국이 원하는 레벨만큼 파나마가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는 미국이 무력 침공도 불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문 자체는 미 공병대가 관리하는 그러한 옵션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이제 아주 급한 파나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나면 아마 가자지구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한국이라든가 대만 문제 그리고 중공이 동남아 여기에서 자기네 영해권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이것을 견제하는 것은 아마 그 다음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최소한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파나마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